국내 당뇨병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국제 미국 당뇨병 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쓰라는 게 이제 대세예요. 안녕하세요. 최영주 담당내과 의원의 최영주입니다. 제가 이전에 당뇨병 기초 체력에 대해서도 또 혈당 조절 목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혈당 지표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당뇨병 치료가 대세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요즘 당뇨병 치료 추세는요, 개별화, 맞춤 치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가 강조한 내용이 아니라 국내 당뇨병 가이드라인도 그렇고 국제 미국 당뇨병 다 요즘에는 약제를 통일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선택해서 쓰라는 게 이제 대세예요. 일견의 예로 당화 해수 목표치 자체도 단순히 6.5로 하자, 7.0으로 하자 이렇게 일괄적으로 정하진 않고 환자 개개인의 연령이라던가 동반질환 유무라던가 당뇨병 유병 기간, 또 저혈당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느냐, 또 환자의 경제적 여력이 얼마, 이런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환자의 혈당 조절 목표도 7이 아니라 이 사람은 좀 더 타이트하게 6.0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이 사람은 너무 나이가 많고 저혈당 위험이 크니까 7이 아니라 8.0으로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혈당 조절 목표 자체로 개별화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환자 개개인의 특성들이 이런 여러 가지 팩터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혈당 조절 상태도 다를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기초 체력도 다 사실은 다릅니다. 그런 환자들을 가지고 일괄적인 약제, 어떤 이 약 다음은 이 약, 이런 식으로 통일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제대로 다 파악하고 어떤 게 환자한테 제일 맞느냐, 이걸 결정하는 게 저는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슐린 분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인슐린 저항성 거의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인슐린 분비 좀 여유가 있고 인슐린 저항성도 너무너무 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죠. 이 두 환자를 이를테면 첫 번째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 개선제라든가 먹는 약 위주로 계속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혈당을 치료하다 보면 어쨌든 약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 어느 정도 혈당은 떨어져요. 약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엔 좀 잡히는 것 같지만 결국 실패를 하고 인슐린이 들어가야지만 잡히는 분이니까 주사제로 넘어가야 되는 환자를 계속 끌 수가 없죠. 그럼 베타세포가 더 약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인슐린 분비는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인슐린 더 쓰고 내지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게 하는 약제를 좀 과량으로 막 쓴다. 이렇게 되면은 체중이 늘어나요, 체중이. 그러면 체중 늘어나면서 내장 비만 늘어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당뇨병은 장기전입니다, 장기전.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혈당 몇 개월 만에 끝나고 끝이 아니라 환자와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는 환자를 먼저 개별 특성을 파악을 하고, 그럼 어떤 치료가 잘 맞을지 그 영향을 주는 요인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실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약제를 선택을 해서 환자와 공유하고 또 환자를 설득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모니터를 하죠. 혈당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자들을.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그 치료에 대한 효과에 대한 모니터도 해서 자, 그럼 그 다음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환자 중심으로 두고 여러 가지로 계속 의사와 환자 간에 엄청난 커뮤니케이션 요구하고 있어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합병증 예방도 나는 어떤 합병증이 더 나오고 어떤 건 또 괜찮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장기 플랜을 세울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무엇보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당뇨병 쪽이. 사실 저는 당뇨병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레지던트나 이제 전임이 때도 이쪽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당뇨약은요, 일단은 종류별로 따지면 7가지 클래스가 나와요, 국내에. 근데 그 클래스 안에는 회사별로 다 이 성분이 다 틀립니다. 그런 게 한 4-5개씩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분별로 다 조금씩 틀려요, 특징이.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거의 수십 가지 약이 지금 존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뇨 2형 당뇨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약제가. 하지만 그거에 대한 또 최근에 개발된 약들은요, 계속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약의 어떤 특성,
심혈관은 어떻게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또 모르던 부작용이 나왔는지, 이런 게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당뇨병만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도 따라가기가 참 벅차다고 느낄 정도로 세문화되고 전문화되고 계속 발전되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나한테 잘 맞는 선생님과 잘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장기적으로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